650쪽에 8번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등기인데요. 이것도 여러 번 설명한 걸로 기억이 나요. 오늘 신탁 등기 전부에 대해서 다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갑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소유자가 될 테고요. 갑이 을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갑을 명의신탁자라고 부르고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부를 겁니다. 민법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공부하신 적 있죠? 있죠. 지금 이자간 명의신탁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자간 명의신탁. 이 명의신탁의 의미가 뭐냐면 등기 명의를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불러요.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등기 명의는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해요. 하지만 보통 소유권을 가지고 출제가 되니까 소유권을 예로 드는 겁니다. 소유권에 한정되지는 않아요. 모든 등기 명의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을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 계약에 의해서 등기 명의가 넘어갑니다. 등기 명의가 넘어가면 이때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데, 이때 소유권 변동은 대외적 소유권만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수탁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대외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리고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대내적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내적 소유권이라는 얘기는 갑과 을 사이의 소유권자가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관계에서의 소유자는 여전히 명의신탁자가 갖는 것이고요. 대외적 소유권은 갑과 을을 제외한 다른 제3자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의 소유권을 대내적 소유권, 계약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을 대외적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진짜 소유자가 누구라고 했죠?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두 개의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진짜 소유권자예요. 갑도 진짜 소유자가 아니고 을도 진짜 소유자가 아닙니다.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지만 진짜 소유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의신탁계약은 진짜 소유권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건 공시기능에 혼란이 나타납니다. 진짜 소유자가 누군지 잘 모르게 돼요. 맞죠? 따라서 공시기능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 명의신탁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이걸 무효화시킵니다. 그럼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것도 무효가 돼요. 이것도 무효가 되니까 대외적 소유권 변동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은 당연히 갑이 갖는 겁니다. 이걸 부실법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했죠?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갑을 신탁자 또는 위탁자라고도 불러요. 믿고서 부탁하는 자 또는 부탁을 맡기는 자, 이렇게 해서 신탁자, 위탁자라고 부르고요. 을을 수탁자, 부탁을 받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신탁계약의 의미는 뭐냐면 신탁자가 수탁자를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이를 신탁계약이라고 불러요. 이때 믿고서 부탁하는 권리는 모든 권리가 다 가능해요. 뭐 저당권도 가능하고 전세권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시험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출제가 되니까 보통 소유권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을을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소유권을 부탁한다고 했지,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부탁하다 이런 문구를 안 썼죠. 그래서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이 다 넘어가요.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갑의 부탁에 의해서. 그러면 이 신탁계약은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을 다 넘기고 있으니까 공시기능의 혼란을 야기합니까? 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기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신탁계약은 유효인 겁니다. 공식내 혼란이 야기되지 않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이때 갑이 을을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합니다. 또한 믿고서 부탁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걸 뭐라 부르냐면 신탁의 목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목적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돼야 되는데 이 신탁의 목적을 공시하는 등기가 바로 신탁 등기예요. 그래서 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이 두 개의 등기가 나타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두 개의 등기가 나타나는데요. 이때 갑이 을을 믿고서 부탁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저는 맨날 이런 예를 들죠. 갑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자 해요. 그런데 걸리는 게 있는데 어머니가 한 분 계셔요.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걸려서 결정을 못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친구에게 소유권을 부탁합니다. 부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이 갑이 부탁한 소유권을 가지고 월세를 놓습니다. 그러면 달달이 월세가 들어오면 이제 어머니에게 보내드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탁의 목적이에요. 보통 재건축 사업할 때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규모가 크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예를 듭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을은 월세가 들어오면 달달이 지급하겠죠. 따라서 이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자라고 불러요. 이익을 받는 자,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얘는 신탁자, 얘는 수탁자, 쟤는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신탁의 목적은 뭐죠? 어머니 부양하기 위해서, 월세를 놓기 위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 소유권 넘겨주고 월세를 놓으면 달달이 받아서 어머니에게 보내드리는 거. 이게 신탁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을 다 취득합니다. 그리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 의무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 권리자는 누굴까요? 을. 이렇게 그래서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을 명의로 공동 신청이에요. 또한 이 신탁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수탁자 누구죠? 을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소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말소 회복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같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기 때문에 말소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 말소 회복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입니다. 심지어는 변경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는 모든 등기가 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시험에 워낙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때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게 주된 등기고 이게 종된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다가 신탁 등기를 이렇게 꼽사리 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건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한 건이니까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동시 신청이 되니까 접수 번호도 어떨까요?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동시 신청이 되는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한 장으로 신청이기 때문에 순위번호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위번호는 같은 순위번호를 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같은 순위번호를 쓰는데요. 문제는 기준은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입니까? 주등기. 따라서 신탁 등기도 언제나 주등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같은 순위번호를 쓰니까. 요거 이해가 되셔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니까 신탁 등기도 주등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신탁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게 돼요. 1번 소유권, 보전,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칸은 뭐냐면 등기 권리자와 기타를 기록하는 칸입니다.
등기 권리자와 기타를 기록하는 칸인데 여기에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등기원인은 뭐죠? 신탁. 신탁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그래서 신탁 계약이라고 쓰시고요. 신탁 계약. 그리고 소유권은 누가 취득합니까? 을이 취득해요. 을은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을 다 취득합니다. 완전한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소유권자로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자유롭게 행사는 불가능해요.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을은 월세를 놔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을은 부탁을 받은 자네요. 맞죠? 그래서 을 앞에 뭐라고 쓰냐면 수탁자 이렇게 씁니다. 수탁자 을. 이 말은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행사는 제한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를 반으로 쪼개서 여기다가 신탁 이렇게 기록했는데 등기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이 옛날 등기법의 내용인데 거의 해설. 그건 옛날의 등기법의 내용이고 지금 등기법은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신탁의 목적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신탁의 목적을 기록하기에는 칸이 너무 비좁아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걸려서 그래서 딱 끝나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 기록할 내용은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이 별도의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고 여기는 신탁의 목적을 기록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신탁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 그래서 이 신탁은 등기 목적 칸에 기록하는 겁니다. 등기 목적 칸에. 옛날에는 등기 권리자 기타 칸에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등기 목적 칸에 신탁이라고 기록합니다. 신탁. 그리고 여기 신탁 이 정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 원부라고 부릅니다. 신탁과 관련해서 원래의 내용이 들어간 장부라는 뜻이에요. 신탁과 관련해서 원래의 내용을 수록한 장부, 신탁 원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탁 원부에다가 이 신탁의 목적을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이 신탁 원부는 여기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등기부에 기록해야 할 내용을 기록한 거죠. 따라서 이 신탁 원부는 강의의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원래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을 이 장부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강의의 등기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구 보존하는 겁니다. 등기부처럼. 맞아요. 그리고 이 신탁 원부는 신탁 원부에 번호가 있는데요. 제 몇 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번호는 연도와 2020년 그 등기소에서 15번째로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로 2020 15호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연도고 이거는 그 등기소에서 만들어진 순서입니다. 그래서 신탁원부 제 몇 호 이렇게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호를 신탁원부의 번호를 여기다가 표기를 하는 겁니다. 제 몇 호 이렇게. 그러면 신탁원부의 번호를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면 이 번호를 가지고 신탁원부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걸 신탁등기라고 불러요. 신탁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다고요? 손해번호를 같이 쓰는 건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신탁등기도 당연히 주등기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이때 갑이 이거는 월세가 너무 조금 나오니까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맡깁니다. 여러 개를. 그럼 월세가 충분히 나오겠죠? 그러면 신탁의 부동산은 몇 개일까요? 3개죠? 그러면 신탁등기도 3개의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겠죠? 맞아요. 신탁등기도 신탁부동산 각각의 등기부에 다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신탁부동산은 신탁원부는 신탁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신탁등기는 각각의 등기부에 따로 해야 되니까 신탁원부도 각각의 등기부마다 존재하겠죠? 따라서 신탁원부의 개수는 무슨 개수와 일치합니까? 신탁부동산 개수만큼 일치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네. 안 되셨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 신탁등기는 가등기가 가능한데 가등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도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도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신탁등기는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거. 이거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을이 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너무 바빠서 이제 이 신탁 부동산 관리를 못하겠다. 이유는 이제 내년에는 나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을 것 같고, 이거 다른 친구에게 좀 맡겨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갑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을이 병과 또 다른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재신탁이라고 불러요. 재신탁. 그래서 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한 번 신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신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재신탁을 통해서 똑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신탁 등기도 같이 나타나겠죠. 맞아요. 신탁 등기도 같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재신탁 등기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3번 소유권 이전 재신탁. 재신탁 계약. 등기원인은 재신탁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수탁자는 누굽니까? 병. 맞아요. 그리고 여기를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서 여기를 신탁. 새롭게 신탁 계약이 체결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신탁원부 제 몇 호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를 재신탁이라고 불러요. 재신탁. 이때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하죠. 여기 맞아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탁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무슨 등기 신청하죠? 신탁 등기 신청하죠. 이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는 겁니다. 한 건의 신청 정보니까 동시 신청, 접수번호 동일, 순위번호도 동일이에요. 되셨나요? 이때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신탁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 행사는 제한을 받는다고 했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요 등기는 신청하고 싶지만 요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갑이 을에게 위임장을 줍니다. 위임장을 줘갖고 이게 자기 계약에 의해서 혼자 등기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을이 혼자 신청하니까 요것만 신청하고 요거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때는 요 신탁자나 수익자가 나중에 발견하면 요거를 대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대위해서? 수탁자를 대위해서.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대위 신청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가 될 수 없죠. 이건 신청 정보가 별개겠죠. 맞아요. 그럼 이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한 건의 신청 정보가 아니니까 동시 신청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동시 신청은 될 수 없지만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거라서. 그렇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이것도 재신탁도 마찬가지겠네요. 재신탁도 이 을과 병이 두 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고 신탁 등기는 누가 신청할까요? 네, 병이 신청하는 겁니다. 원칙이 두 건은 한 건의 신청 정보. 따라서 원칙은 뭐죠? 동시 신청, 순위번호 동일, 접수번호도 동일입니다. 되셨을까요? 재신탁 등기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재신탁 등기예요.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두 개의 등기가 나타난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가 나타납니까? 신탁 등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고 요 신탁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함이 원칙이고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 접수번호 동일, 동시 신청, 순위번호 동일.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수탁자, 을. 그리고 여기를 반으로 쪼개서 신탁의 목적어, 신탁은 등기 목적 칸에 기록한다고 했죠. 여기 신탁. 그리고 제 몇 호, 신탁 업무 제 몇 호 이렇게 반드시 표기해야 됩니다. 신탁 업무 제 몇 호 반드시 표기해야 돼요. 이걸 표기하지 않으면 신탁의 목적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될 겁니다. 되셨나요? 네. 되셨죠? 네. 이때 갑이 을이 갑에게 전화합니다. 뭐라고 전화했냐면 아파트 관리하느라고 자꾸 비용이 드는데 비용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갑이 을에게 지금 애들 교육비 갖고 모자르니까 네가 알아서 아파트 갖고 만들어서 네가 비용을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을이 뭐라고 뭘 했느냐면 을이 소유권 일부를 병에게 넘깁니다. 소유권 3분의 1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병이 3분의 1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갖추겠죠.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신탁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 겁니다. 맞아요. 신탁 재산이 3분의 3에서 3분의 2로 줄어들죠. 그러면 신탁의 내용이 바뀐 거니까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신탁 등기에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요거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그러면 신탁 등기, 변경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3분의 1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병,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 등기 의무자. 그래서 얘가 등기 의무자, 얘가 등기 관리자로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신탁의 내용도 바뀌었으니까 신탁 등기, 변경 등기 신청하겠죠. 이 신탁 등기와 관련된 건 전부 다 누가 신청할까요? 수탁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탁 등기, 변경 등기도 을이 신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은 두 건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따라서 접수번호 동일, 순위번호 동일, 순위도 동일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등기할 겁니다. 3번, 2번에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겠다라고 공시합니다. 그리고 공유자, 새로운 공유자 지분은 얼마일까요? 병이 얼마를 취득하는 겁니까? 3분의 2를 취득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를 반으로 쪼갭니다. 이렇게 쪼갭니다. 쪼갠 다음에 신탁 등기에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2번 신탁 등기 변경. 신탁 등기 변경. 그 다음에 신탁 재산은 얼마로 줄어들었죠? 3분의 2로. 따라서 을 3분의 2. 이렇게 수탁자 을 3분의 2 이렇게 바꿔야 될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네. 세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이걸로 그냥 하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월세를 만들어서 생활비 보내드릴 필요가 없죠. 맞아요. 따라서 이때는 신탁계약을 해지합니다.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한국에 들어가 살 생각 없으니까 네가 그 아파트 팔아서 대금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을과 병 사이에 뭘 할까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신청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할 테고 신탁계약은 해지가 됐으니까 이제 신탁 등기는 말소돼야 되겠죠. 맞아요.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누가 신청할까요? 수탁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 따라서 접수번호 동일, 동시신청, 순위번호 동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불길한데 1번 소유권, 보전, 그 다음에 여기 가.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은 신탁계약, 수탁자, 을. 그 다음에 여기를 반으로 쪼갠다고 했죠. 반으로 쪼갠다. 여기다는 뭘 기록한다고요? 신탁.
그 다음에 여기는 신탁원부의 번호.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병명의가 들어가야 되죠. 병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병. 그 다음에 이 신탁등기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를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해요. 2번 신탁등기를 말소하겠다라고 공시합니다. 공시한 다음에 이거를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주게 될 거예요. 이게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입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그럼 사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안을 하나 더 볼 겁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수익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탁 아파트 필요 없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신탁계약 해지하겠다. 신탁계약 해지하겠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신탁등기 말소등기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보살펴 드린 거 너무 고마우니까 그 아파트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같이 처리하겠다는 거니까 수탁자가 자유롭게 소유권 행사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신탁의 목적이 풀렸다는 뜻이에요.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그 다음에 여기는 가.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은 신탁계약, 그리고 수탁자 을. 그리고 여기 반으로 쪼개갖고 여기는 무슨 등기가 있겠습니까? 신탁등기.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신탁원부의 번호가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받겠다고 했죠. 그리고 신탁등기 말소한다고 했죠. 이렇게 등기할 겁니다. 3번 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라고 하는데요. 2번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뜻을 등기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2번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뜻을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지울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해야 되겠죠. 신탁등기 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소합니다. 2번 신탁등기 말소. 그리고 여기를 지워줘야 될 겁니다. 맞아요. 이걸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하는데 이것도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예요. 소유권 등기입니다. 따라서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소유권 등기니까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을은 등기소에 가서 무슨 등기 신청할까요? 신탁등기, 말소등기도 신청하는 것이고 또한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도 신청하는 겁니다. 두 개는 한 건의 신청 정보. 되셨나요? 네. 이거는 둘 다 단독 신청이에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때 요 을은 채무자입니다. 아니 갑은 채무자예요. 그렇다면 어딘가 채권자가 있겠죠. 얘는 채권자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할 겁니다. 맞아요. 그럼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요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한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 네? 신탁 부동산은 더 이상 신탁자 재산이 아닙니다. 이미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수탁자에게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신탁자의 채권자는
이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신탁자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 집행 들어갈 수도 없고 가압류 가처분도 불가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불가합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여기 을이 이거 다 없는 거예요. 여기 B가 있는데 B가 채권자고 요 수탁자가 채무자이더라는 겁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가겠죠. 그리고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가처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수탁자의 채권자는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신탁 부동산은 수탁자 소유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탁자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들어갈 때 신탁의 목적은 깨져버리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신탁의 목적은 갑과 을 사이의 관계죠.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은 국가와의 사이의 관계입니다. 어느 걸 우선하겠습니까? 국가와의 사이를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집행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신탁의 목적이 깨져도. 이거 되셨나요? 이건 사회적인 제도니까 갑과 을 사이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가압류 가처분도 들어가고. 이거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럼 문제를 가겠습니다. 다 보신 거예요.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건 하나 빼먹었네. 여기에 수탁자가 명의 수탁자가 2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이루어질 때 을 A가 다 등기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소유권 등기 소유자가 2명이 된 꼴인데 소유 형태가 공유일까요? 합의일까요? 네. 요거는 소유 형태가 공유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2명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을과 A가 등기가 되겠죠. 소유 형태는 뭘까요? 합유예요.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이유는 공동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했죠? 합유. 공동의 목적이 없을 때 뭐라고 했죠? 공유. 그러면 이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까? 이게 공동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공동의 목적이 있나요? 없나요? 아예 제가 언급도 안 했죠? 네. 그래서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소유인 때는 공유예요. 이건 민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의 경우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신탁의 목적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으니까 합유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다 보신 거예요. 문제를 가겠습니다. 8번.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죠? 이거 맞나? 맞죠? 1번. 신탁 등기 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갑과 을이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만약에 명의신탁이라고 한다면 공유가 되는 겁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합의가 되는 것이고 2번. 이게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합의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셨으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는 합의요. 없을 때는 공유. 그렇죠. 2번.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말소 등기를 한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맞아요. 같이 쓰니까 어디 갔노? 여기 있네요. 이거는 기준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가 기준이 되는데요. 이거는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그렇죠. 3번.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 보전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된다. 맞아요. 맞겠죠. 한 장의 신청 정보니까 4번.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아니죠. 한 건의 신청 정보니까 순위번호는 항상 같아야 되죠. 5번.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권리의 이전, 말소 등기,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를 보시면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의 일부가 종료가 됐다고 했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3분의 1. 3분의 1을 종료시켰다는 겁니다. 3분의 2만 남겨놓고. 맞아요. 그렇죠.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왜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그렇죠. 2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맞습니까? 말소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 말소회복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 변경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 맞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3번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합니까? 이것도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예요. 따라서 당연히 주등기로 해야 됩니다. 4번 신탁 가등기 등기 신청 가능합니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하면서 신탁에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5번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보존이나 설정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관하여 신청하는 똑같은 질문이 나오죠. 네, 넘기겠습니다. 10번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공유가 아니라 뭐죠? 신탁의 목적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으니까 합유. 2번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는 한 건의 신청 정보가 아니니까 동시 신청이 될 수가 없겠죠. 2번 3번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아니죠. 한 건의 신청 정보니까 순위번호가 같다고 했죠. 4번 신탁 종료로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탁 등기와 관련된 건 전부 다 수탁자의 단독 신청이에요. 맞죠? 네. 5번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의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 재산으로 하여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다. 이를 담보권보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활성화된 제도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독일에서 들여온 제도인데요. 아직 일반인들이 잘 쓰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새로 들여온 제도입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혹시 학교에서 유통저당권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학교론에서 유통저당권 또는 유동저당권 못 들어보셨어요? 저당권을 다 문서화시켜서 유통시키는 거 안 들어보셨어요? 민법에서는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민법에서는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안 들어보셨어요? 그게 유통저당권의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게 유통저당권으로 갑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릴까요? 10억.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겠죠? 왜? 을은 10억의 채권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병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신탁계약은 갑이 병을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이라고 했죠. 이때 갑을 뭐라 부르죠? 신탁자 또는 위탁자. 요 병을 뭐라 부르죠? 수탁자. 이때 갑이 병을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을 할 때 이때의 권리는 모든 권리가 다 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이쪽에서는 소유권이 주로 출제가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예로 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때 어떠한 권리를 부탁을 했느냐면 저당권을 부탁한 겁니다. 저당권을.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병은 저당권을 취득하겠죠. 맞습니까? 저당권을 취득하고 믿고서 부탁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신탁의 목적.
신탁의 목적은 무슨 등기를 하는 겁니까? 신탁 등기.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저당권을 믿고서 부탁한 겁니다. 저당권을. 되셨나요? 이때 이 병은 저당권자로서 그 저당 부동산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뭐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 수익을 여기다가 변제를 하는 겁니다. 이익을 보내주는 거예요. 변제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 저당권을 담보권부 신탁 이렇게 불러요. 담보권부 신탁. 담보권이 붙은 신탁이라는 뜻입니다. 담보권이 붙은 신탁. 담보권부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 등기법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회에서 활용하지는 않아요. 이게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등기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권법정주의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겠죠? 우리 등기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를 담보권부 신탁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나 보죠. 위탁자가 갑이 자기 부동산의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고요? 수탁자에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신탁등기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지에 반하여 무효이다. 아니죠. 이걸 담보권부 신탁등기라고 불러요. 담보권이 붙은 신탁등기. 담보권이 붙은 신탁등기. 되셨을까요? 네.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11번 가겠습니다.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재산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신탁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용하던 신탁인데 이런 겁니다. 갑은 돈이 좀 있는 집안이에요. 좀 재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민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걸립니다. 그럴 수 있죠. 어머니가 걸려요. 이 어머니를 뭐라 부르죠? 수익자. 그러면 이제 갑은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갑은 부동산을 맡길 생각은 없습니다. 뭘 맡겼냐면 10억 원을 맡깁니다. 10억 원. 가지고 있는 10억 원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탁계약을 통해서 무슨 등기가 나타나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맞아요. 신탁의 목적을 기록해야 되니까 신탁등기도 나타날 겁니다. 맞아요. 이때 갑은 을에 대해서 부동산을 맡긴 게 아니라 10억 원을 맡기는 겁니다. 10억 원을. 10억 원을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의 집을 사서 요 병의 집을 사갖고 요 을이 월세를 놓은 다음에 월세를 달달이 생활비로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요 을은 병과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무슨 등기가 나오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신탁 등기.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둘이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등기 의무자는 누굴까요? 병. 등기 권리자는 누굴까요? 을.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 신탁 등기는 누가 신청할까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을은 신탁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두 개의 신청 정보는 두 개의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 그리고 동시 신청, 순위번호 동일, 저수번호 동일. 되셨나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신탁 등기라고 불러요. 보시면 신탁 재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뭐죠? 여기서는 10억. 10억을 이렇게 을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10억의 신탁 재산을 지금 누구에게 처분한 겁니까?
병에게. 병에게 처분해서 신탁재산을 뭐로 바꾼 겁니까? 부동산으로 바꾼 거예요. 이걸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신탁등기라고 불러요. 구조가 좀 다르죠. 여기서는 부동산, 여기서는 부동산이 아니라 돈, 신탁재산, 돈. 되셨나요? 네. 구조는 똑같아요. 저기서는 이렇게 등기가 됐죠. 이렇게. 여기서는요. 이렇게. 네. 돈을 신탁부동산으로 바꾼 겁니다. 제 지문을 보죠. 신탁재산 처분으로 수탁자가 제3자 병으로부터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이 신탁재산을 부동산으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이때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2번 수익자,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 신청할 수 있다. 3번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수탁자 신탁재산이 공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된다. 공의가 아니라 합유. 4번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는 신탁원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강의의 등기부라고 했죠. 5번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 첫 번째 농지라고 한다면 농지증 첨부해야 되겠죠. 두 번째 뭐였죠? 첫 번째 농지일 것. 두 번째 자신의 의지로 취득할 것. 맞아요. 세 번째 새로이 취득할 것. 네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취득할 것. 그러면 농지이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자신의 의지로 취득하는 거 맞습니까? 신탁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자신의 의지로 취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롭게 취득하는 거 맞습니까? 대대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다 취득한다고 했죠. 그리고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합니까? 취득하죠. 4개의 요건을 다 충족하니까 농지증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농지증 첨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탁계약은 행사만 제한을 받는 거예요. 행사만.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조합은 그 조합 자체의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관계는 단 하나도 없다고 했죠. 2번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위에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는 문구를 제가 한 번이라도 언급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건 말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공익이 채권자의 채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3번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인이 멸실 후 1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건물 대지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대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강조를 드린 것이고요. 4번 집합 건물의 규약성 공용 부분에 대한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이 폐지가 됐다면 다시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소유권 취득자가 무슨 등기를 지체 없이 신청합니까? 고전 등기를 지체 없이 신청했죠. 기억나셔야 돼요. 네. 5번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수용 재결의 실효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원래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소유자 갑이 단독으로 기업자 명의에 기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옛날 이름이에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아까 어떻게 신청한다고 했죠? 공동으로 말소 등기 신청한다고 했죠? 맞아요.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되면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13번을 보십니다. 13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수용 기일이 언제죠? 2013년 4월 1일. 이게 제일 중요한 날짜입니다. 2013년 4월 1일. 그 이후의 등기는 원시취득, 그 이후의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봐서 다 직권말소.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들은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서 다 직권말소한다고 했죠. 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죠. 수용기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죠. 다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원시취득이니까. 맞아요.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었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전속을 인정한 권리의 등기 또는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그러면 1번부터 보죠. 2013년 2월 1일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2013년 5월 1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이거 말소해야 하네요? 안 하죠. 2013년 2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2013년 5월 7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네? 무권리제의 처분행위죠.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니까. 맞아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관저해서 직권말소. 3번을 보시죠. 2013년 1월 8일에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졌죠. 원시취득이니까 직권말소. 맞죠? 4번 2013년 2월 8일에 한 전세권 등기. 원시취득이니까 직권말소. 5번 2013년 5월 8일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5월 9일에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직권말소.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보고 끝내죠. 14번.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독 신청이죠. 원시취득이니까. 2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 날짜는 수용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 기일. 수용 한날, 수용 개시일. 맞아요? 네, 틀렸고요. 재결일과 수용 기일은 달라요. 네. 그 다음에 3번.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신청 시 농지증을 첨부해야 되냐. 수용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죠. 그래서 농지증 자신의 의지로 취득한 게 아니니까 농지증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등기권리제의 단독 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되죠.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5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 공동 신청 말소. 공동 신청 말소. 맞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맞지만 그다지 어렵게 안 풀리죠. 빨리 답을 하셔야지 끝낼 거예요. 네? 네. 지금 정신이 없으신 분도 계신데, 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